결국에는 경쟁에서 이기는 것도 인계점이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도 인계점이고 모든 게 다 인계점이에요, 여러분. 냉정하지만 내 노력이 인계점이 못 넘는다? 그러면 노력이 0인 거랑 똑같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인계점 하면은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는 단기적 인계점, 하나는 장기적 인계점. 벽 너머가 뭐가 있는지 보고 싶어요. 이게 벽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키가 요만해요. 키가 요만해요. 그래서 이 벽 너머를 보고 싶어요. 그래서 돌을 쌓아야 된다고 생각해 볼 거예요. 돌. 이렇게 돌을 쌓아서 와! 벽 너머가 보인다고 이렇게 벽 너머를 보는 거예요. 단기적 인계점을 넘긴다는 거는 이 돌을 하나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장기적 인계점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 돌을 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돌을 쌓는 과정이에요. 단기적이라는 거는 뭐 책 한 권 읽고 그 다음에 그날 내가 2시간 공부해야 되는 거면 진짜 이악 물고 2시간 공부하는 거예요. 단기적 인계점을 제대로 쌓는다는 거는 그거를 어떤 일을 실패하더라도 이게 온전하게 내 경험치가 되면은 성공이 아니어도 단기적 인계점을 뚫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인계치를 이제 조금 다르게 얘기해 보면 인계치는 습관이 드는 게 인계치예요. 그러니까 습관은 저는 이렇게 정의하잖아요. 그 일을 안 하면 이상한 감정이 드는 상태예요. 그러면 원래는 되게 독서라는 것이 우리가 뇌가 독서하는 뇌가 아니기 때문에 원래 힘들어요. 우리 뇌는 문자하고 맞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뇌 가성소 때문에 무언가를 열심히 하면 거기에 뇌가 변해서 적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에 습관이 되기 시작하면 독서가 어느 순간 안 하면 이상한 단계가 오게 돼요. 저는 원래 말씀드렸지만 30살까지 독서를 거의 안 했다니까요. 해도 금방 포기를 하고. 근데 습관이 든 이후부터는 독서를 안 하면 이상해요. 이제는 너무 이상해요, 지금. 그게 제가 생각하는 독서의 인계치죠. 근데 그거를 하기까지, 습관이 될 때까지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죠. 내가 한계를 설정하는 만큼만 성장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것이 내가 나중에 인계치를 넘을 수 있는 큰 초석이 될 수가 있어요. 나에 대한 믿음이 올라가서 나 이거 할 수 있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마음가짐으로 그 이후로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이제 독서가 내가 이거를 해야 되는 어떠한 큰 벽 같은 게 아니라 이제 나의 삶의 일부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인계점은 어느 한 시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를 깨면 그 위에 또 다른 인계점이 기다리고 있다. 맞습니다. 물 끓는 거랑 비슷해요. 물 끓는 점 이렇게 계단식으로 깨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나 인계점을 넘는 경험을 한번 하게 되면 이후에 다음 인계점을 돌파할 수 있는 자신감과 실력을 갖추게 된다. 인계점을 넘으면 여러분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여러분 의식하지 않아도 그렇게 행동하게 됩니다. 멘토링 프로젝트 이후 인계점을 넘는 경험은 역시 독서였다. 니체나 막스 베버 등의 책을 읽고 어렴풋이나 이해하는 것 자체가 인계점을 넘는 짜릿한 경험이었다. 이 친구가 고전 철학을 되게 좋아해요.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포기하지 않고 음미하며 읽다가 어느 순간 전구의 빛이 들어오듯 이해가 되는 순간이 있다. 한 가지 깨달은 점은 배경 지식, 특히 흐름에 대한 지식이 인계점을 넘는 데 많이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누구는 인계점을 넘겼고 누구는 인계점을 넘기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인계점이 되게 무서운 거예요. 예를 들어 1시간 반 동안 돌멩이를 구하러 돌아다녔다고 할게요. 나는 결국에는 1시간 반을 돌아다님으로써 이만한 돌멩이를 구했어요. 이건 여러분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1시간 20분 돌아다니다가 10분만 더 돌아다니면 이만한 돌멩이를 줄 수가 있었는데 못 주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똑같이 1시간 반 정도 일했지만 10분 덜 돌아다녔다는 이유로 돌멩이를 못 주어서 이걸 하나 쌓지 못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누적이 되면은 장기적 인계점이 돌파가 전혀 안 되고 인생을 보면은 쟤도 노력을 했고 나도 안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쟤는 떼돈을 벌고 있고 나는 못 벌고 있어요. 이게 누적이 돼서 그렇습니다. 단기적 인계점을 못 넘기니까 이게 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쌓을 수가. 천재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연주자였는데 이 파가니는 연주를 하다가 이게 중간에 줄이 하나 끊어진 거예요. 그때는 양이 창자로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잘 끊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잘 듣다가 클났어 했겠죠. 근데 세 줄로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또 줄이 끊어진 거야. 어떻게 2줄밖에 안 남았어. 근데 또 연주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급기야 마지막에 하나가 다 끊어진 거예요.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이거 연주를 할 수가 없을 거잖아요. 근데 연주를 너무 잘했습니다. 사람들이 해서 파가니니를 정말로 이 시대 진정한 천재 중에 천재다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무엇이냐면 거의 쇼맨십이었다. 네, 그래서 4개였을 때, 3개였을 때, 2개였을 때, 하나였을 때를 일부러 연습을 다
해가지고 중간에 하나를 일부러 끊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뭐냐면 그런 변수가 생겼잖아요. 그 변수가 생겼을 때 임기응변을 잘한다는 게 원래 누가 뭐 어떤 사람이 여기 안에 임기응변을 할 수 있는 유전자가 있어가지고 잘한다는 게 보다 거기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그 변수에 있을 때 딱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끔 그 위대한 선수들 나오잖아요. 그 단순한 거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럼요. 계속 반복하고 손흥민 선수도 그 아버님이 손흥정 감독님이랑 그거 옆에서 반복 훈련하는 거 봐요. 양발 다 쓰게 하려고 네, 계속 이렇게 반복 하고. 훈련하는 거 봐요. 다 반복 훈련이에요. 그리고 김연아 선수 영상 보면은 시도 때도 없이 도는 거 아. 유명하잖아요. 돌 때 그 무슨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안 해요. 그 이영표 선수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속이 붙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을 제낄 수 있는 몇 안 되는 선수였어요. 맞아요. 가속이 그러니까 가속이 붙은 상태에서 이렇게 툭툭 치고는 누군까지는 아니고 많은 사람이 제낄 수 난이도가 있는데 좀 낮은 거죠. 근데 그거를 이영표 턴이라 그래서 이영표 선수만 제자리에서 제낄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영표 선수는 그러니까 연습할 때 공을 2개로 드리블을 했어요. 그런 피나는 반복의 과정이 있어서 그런 거지. 난 진짜 타고났네 그러면 그 귓방망이 한 대 치고 싶을 것 같아 진짜. 타고난 게 없는 건 없어요. 네. 근데 절대 그거 반복하지 않고 연습하지 않고 의식 연습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럼요. 제대로 세공되지 못합니다. 그럼요.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제 동기부여 영상을 보니까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겁이 날 거라고. 예를 들어 너가 골키퍼야? 이렇게 잡는 게 맨 처음에는 어설플 거라고. 근데 한 번 해봐, 한 번 해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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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그러면 결국에는 익숙해지면 자신감이 생긴다고 그런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장기적이랑 단기적 인계점을 계속 뚫어야 되는 이유가 이 여러분이 원하는 걸 보기 위하고 달성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힘든 시기, 그 다음에 어려운 시기, 정말 꾹 참고 뭔가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결국엔 그게 다 인계점이 뚫는 과정이라는 걸 알면은 생각보다 더 해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인계점을 못 쌓으면은 계속 여러분이 뭐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본질을 못 보기 때문에 딴 사람들의 움직임에 여러분이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딴 사람의 말과 딴 사람의 행동에 여러분 인생이 휩쓸립니다. 인계점을 뚫고 나면 어떻다? 전혀 다른 세상이 보여요. 놀라울 정도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전혀 다른 세상이 보입니다.